이제는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 네, 가야 된다. 기승전 서울이다. 지금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네. 선수들은 털고 일반인들은 원래는 무서워서 못 사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버티다 에이씨 이제는 지금이라도 사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의 왕 부킹의 리치톡톡 김기원 부자 멘토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 해볼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특히나 무주택자분들,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전세로 살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 많으신 우리 무주택자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팩트 체크를 오늘 저희가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뭐 정부의 이제 7월 10일 대책이나 네, 네. 임대차 3법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네. 시장이 굉장히 지금 요동치고 있고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는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 네, 가야 된다. 기승전 서울이다. 지금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네. 반대로 지방은 다주택자들이나 법인으로 부동산 네.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내년 5월 말까지 팔아야지, 팔지 않으면 지금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으니까 네. 지금 이제 물건을 던질 거다. 그래서 또 더 안 좋아질 거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서울 및 수도권에 사고 계신 분들은 아니 그럼 또 똘똘한 한 채로 가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서울에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는 게 맞는 건지. 그쵸? 반대로 지방 계신 분들은 아니 우리는 그동안 사실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조금 신받아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이런 것 때문에 지방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고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밤잠 못 주무시고 너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머리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오늘은? 오늘도 팩트 체크로 한번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오늘의 주요 내용도 네. 데이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체크할 데이터는 네. 뭐냐면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폭등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상승 초반부에 폭등할 수 있고 네. 또 하락기 초반부에 네. 폭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상승의 초반부에 거래가 터지는 거는 이거는 주식으로 따지면은 네. 선수들이 매집하는 거랑 그렇죠. 비슷할 수 있고 네. 그동안 계속 상승을 오랜 기간 해왔는데 네. 어떤 상승의 고점부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많이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거는 선수들은 털고 일반인들은 원래는 무서워서 못 사는데 네. 계속 올라가니까 버티다 에이씨 이제는 지금이라도 사자. 네.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거라고 맞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관들이 던지는 거 개미가 사고 약간 그렇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아파트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수도권이에요. 네. 일단 전국 기준으로 보시면은 거래량이 실거래가 데이터를 공개한 2006년 이후로 보시면 2006년 말에 엄청난 거래가 한번 터진 거 보이시죠? 네. 이때 이제 거래가 엄청 터졌고요. 2014년 말 15년에 또 거래량 엄청 터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들어서 특히 네. 지난 6월 달에 사상 최대의 지금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최고의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럼 과거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가? 훨씬 많은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프가 네. 굉장히 높게 올라가네요. 그렇죠. 물론 네. 아파트 숫자가 그만큼 더 많아지긴 했지만 아, 그런 예, 게 예.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상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와. 예.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거래량이 터졌던 이 구간들 2006년 네. 말 그다음에 2015년 14년 말 15년 초 사실은 굉장한 시장의 변곡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럼 이 초반부 여기는 네. 선수들이 팔고 나온 건가요? 그렇게 볼 수 2006년도? 있죠. 대중들은 못 사가지고 지금 안달이 안달이 났어요. 나고. 예. 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6년 말 2007년에도 지금과 같은 신문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집 못 사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의 패닉 바잉이 일어났던 게 이때였었고요. 저도 그때 한 가지 현장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그때 경매를 했을 때였거든요. 아, 네.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도까지 했는데 2007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과거에는 3차에 유찰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 2차까지 유찰되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아서 물건들이 거의 밭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네. 2007년도부터 들어서면서부터 재건축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경매로 물건이 나와도 1차에 낙찰이 되는데 감정가보다 훨씬 높게 낙찰이 됐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제 경매 시장은 끝났구나 하면서 제가 발을 뗀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데이터로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확인이 네, 되는 맞아요. 부분이네요. 네.
요 데이터는 이제 거래량이 아니라 이제 거래 대금으로 본 거예요. 물론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네네. 와, 이때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올라가네요. 완전 지금 뭐 거의 뭐 미친 듯한 거래 대금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네.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거래량으로 있다. 봤을 때는 분명히 확인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거래량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네. 서울, 경기, 인천.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2006년 말 시장의 바닥기업 생각을 해보면 저는 네. 기억이 나는 게 시장의 분위기가 언제서부터 확실하게 이제 상승적으로 방향을 틀었냐면 2014년 12월 달에 3법 통과되고 나서 그때부터 예, 그때 이후에 15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 그렇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이제는 네. 서울 아파트 이제 무조건 간다. 그러면서 이때 거래량 엄청 터졌던 거죠. 네. 선수들이 산 거죠. 맞아요. 예, 선수들이 산 거고 요때는 선수들은 팔고 일반인들은 사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난 2014년에 바닥 주고 계속 6년째 지금 올라왔고 패닉바잉 일어나고 뭐 30대가 막 사고 뭐 난리잖아요 지금 네, 부동산 네, 시장이. 네. 근데 보신 것처럼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2006년 말처럼 터졌다는 얘기죠. 앞으로가 궁금해지네요. 데이터를 그렇죠. 보니까.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2006년 말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는데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냐? 2007년 초반이 고가 아파트 시장의 고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초반 3월, 4월, 5월 요때 정도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고점이었어요. 올해 가을 연말 정도가 고가 아파트 시장의 정점 정도라고 들어가지 볼 수 않을까. 있고 네. 내년 말 정도가 서울 및 주요 수도권의 전체적인 시장의 고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증여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거래가 데이터에는 증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최근에 정부의 7월 10일 그 대책 때문에 네네. 실제 이제 다주택자 하신 분들은 세금을 좀 절세하기 위해서 가족 간 증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근데 증여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도 이제 비싸죠. 네, 증여에 네. 대해서 한번 알아보긴 했는데 네. 부담부 증여하는 거랑 네. 통으로 그냥 증여하는 거랑 네.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예를 네. 들어서 5억짜리를 증여하게 되면은 그냥 네. 대략 계산했을 때 8천만 원 정도가 나온대요. 네. 이게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증여를 할 때 매각을 하고 일반 세율로 그냥 팔고 애 앞으로 그냥 괜찮은 거 오를 만한 거를 이치고를 통해서 사주는 게 낫겠다. 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증여 관련해서 꿀팁 하나 드리면 네. 증여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증여를 해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자녀가 취득을 하면서 취득세를 내잖아요. 네. 증여세를 누가 내냐면 자녀가 내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이걸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러네요. 내가 증여해주고 그냥 또 내 돈으로 이거 증여세도 그렇지. 내고. 근데 그렇지, 이러면 그렇지. 바로 걸리는 이제 거죠. 바로 걸리는 거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면 불이익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렇죠. 자녀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까지 감안하셔서 증여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하나 더 데이터로 좀 확인을 좀 했으면 네. 하는 게 있어요. 네. 사람의 이제 지금 소득 데이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던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9년 말부터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2019년 말부터? 네, 19년 말부터. 대세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당장은 괜찮지만 2027년, 28년쯤에는 세대수마저 줄어들 거예요. 인구가 2030년, 35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준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시기가 훨씬 더 빨라진 훨씬 거네요. 더 빨라진 거죠. 네. 네. 거기에 지금 세금마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파란색이 사람들의 소득 데이터입니다. 평균 소득 데이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통계청에서 가져온 거고요. 네. 자, 보시면 사람들의 소득이 계속 늘고 있죠. 네. 근데 최근 속도가 조금은 이제 완만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소득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는 뭐냐면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1억이야. 1억이 내 통장에 꽂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국민연금, 세금 건강보험 떼고 뭐 떼고 내 통장에 꽂히는 돈, 그게 처분 가능 소득이거든요. 그렇죠. 이 소득과 처분 가능 소득의 차이가 어때요?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소득은 이미 17년 이때서부터 그냥 멈춰 있어요. 그러네요. 그냥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올라가지 그렇죠. 않고 그냥 소득은 올라가는데 네. 처분 가능,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세금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네. 세금을 얼마나 많이 떼느냐 그 비율을 계산한 게 이 분홍색 차트예요. 아. 2003년만 하더라도 네. 83%, 즉 17%만 세금으로 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를 떼냐면 100 빼기 78 하니까 22%. 22%. 세금을 지금 이만큼 떼가고 있는 거죠. 예, 예. 사람 인구는 줄어들고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결국은 세금은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분 가능 소득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몇십 년 네. 상승만 해오다가 이제 멈췄고 몇 년이 더 지나면 이제는 처분 가능 소득이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네, 충분히 가능한 네, 시나리오고요. 네.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영향이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높아야지 같이 그렇죠. 집값도 상승을 하는 건데 맞아요. 네. 지금 정부도 지금은 22%지만 이걸 네. 뭐 선진국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네.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취득세, 등록세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한 세금도 올랐기 때문에 네. 내년 데이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그렇죠.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네. 불안하실 것 같아. 아니 집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해주면 내가 집을 살 수 있겠어? 이러시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서울에 지금 무주택자 이분들 너무 고민 많으실 거예요. 네. 지금이라도 내가 서울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건지 전세로 사는 게 맞는 건지. 근데 또 항상 또 틈새 시장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데이터로 한번 어디가 좋은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네. 팩트 체크.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용인이나 분당이나 네. 안양이나 네. 서울이나 이런 데는 네. 10년, 11년, 12년, 13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같은 경기도라도 네. 어디냐에 따라서 네. 움직임이 천차만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경기도에서도 저평가이고 괜찮은 곳이 있고 대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평택입니다. 평택시. 왜 평택을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냐? 이게 이제 평택의 매매가 전세가예요. 네. 그리고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증감률이고요. 아, 네, 네. 예, 그때가 2007년이니까 금융위 바로 전이잖아요. 근데 금융위기 때에도 평택은 계속 어땠어요? 올라와 있네요. 이때 뭐 잠깐 흔들린 거 빼고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2017년부터 계속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시장이 약세를 보이던 때는 올라갔다가 네. 오히려 수도권 시장이 불꽃 상승할 때는 오히려 이제 내렸다라는 떨어졌죠.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막 상승하는 상승의 초입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평택의 소득 대비해서 주택이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네네. 막대 그래프가 밑에 있으면 저평가입니다. 거의 맨바닥에 있네요. 완전 맨바닥에 있죠. 네, 발바닥에 네. 발바닥. 바닥에. 네, 지금 이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소득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어요. 물가 대비해서 또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보는데 네네. 물가 대비해서 이제 평균이 지금 18%인데 네. 역사적으로 가장 높죠. 그러네요. 네, 평택의 물가가 올랐던 것만큼도 아파트가 훨씬 덜 오른 거고 네.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높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럼 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못 올랐냐? 16년, 17년, 18년, 19년 4년 연속 입주 폭탄이었죠. 그렇네요. 네, 입주 물량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계속 내려온 거예요. 17년부터. 이게 올해, 내년, 내후년이거든요. 적정선으로 줄어들고 계속 이제 줄어들죠. 네. 앞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주 물량 폭탄은 끝났고 앞으로는 줄어들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네네. 네. 거기에 이제 미분양을 또 같이 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미분양도 16, 17년에 지금 많았다가 좀 줄었다가 입주가 워낙 많으니까 조금 늘었다가 어떻게 네. 됐어요? 최근에는 많이 다시 줄고 있네요. 계속 줄었죠. 평택은 보시는 것처럼 인구랑 세대수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있네요.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평택의 일자리 데이터예요. 빨간색 원이 일자리의 크기고요. 색깔이 빨갈수록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고 파란색이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평택에서도 여기가 지금 일자리가 제일 많고 일자리도 제일 많을 뿐더러 일자리가 가장 많이 지금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다. 경기도를 확대를 해봐도 평택. 네, 평택. 평택 중에서도 어디냐? 바로 평택, 평택. 고덕, 신도시. 고덕 신도시. 네. 그러면 이 일자리 데이터는 어떤 원천 소스를 가지고? 요 일자리 데이터는 이제 국민연금 이 네.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네.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한 거죠. 아. 네. 가장 최신 데이터가 지금 5월이거든요. 가장 최신 어떤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이게 다 볼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거네요. 이렇게 굉장히 막 정확하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있다 이런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 국민연금에 등록되어 있는 그렇죠. 일자리들이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사실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구랑 세대수가 늘어나듯이 네. 일자리가 있으니까 늘어나고 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네. 입주 물량은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미분양도 줄어들고 네. 가격은 엄청 저평가되어 있고 네. 향후에 수도권에 대세 하락기가 온다 할지라도 네, 네. 평택은 과거에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우상이 했던 것처럼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우상할 가능성이 네.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왜? 평택도 법인이 다주택자가 투자를 아마도 했을 겁니다. 네, 네. 그런 물건들은 1년 안에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네. 만약 우리 부자멘트 우리 이지훈 님이 무주택자에 지금 네. 평택에 살고 있어. 네, 네. 지금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이 데이터를 보면 네, 저평가 지수가 그냥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이든 주택이든 바닥일 때 사면은 손해 볼 일은 없잖아요. 없죠. 적어도 맞습니다. 당연히 데이터를 보면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네. 바닥일 때 사면은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별로 그렇죠.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 결정적인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거래량이에요. 아. 네. 평택의 거래량이 언제 지금 역사적으로 봐서 언제 한번 터졌죠? 근데 금융위기 때 한 번 또 터졌네요. 네, 2006년, 2007년, 2008년에 터졌어요. 이때가 바닥이었잖아요. 네. 아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6년, 7년, 8년부터 계속 갔잖아요. 평택은. 네. 이런 거래량이 한 번도 그동안 안 터지다가 다가 지금 터졌습니다. 13년 만에 그렇죠. 또 한 번 터진 기회가 온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평택은? 자, 이 거래량은 뭐다?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이에요. 그렇다면 평택 사서 최소한 평택에 내가 실거주로 앞으로 1년 안에 쏟아져 나올 이런 급매물을 잡으면 네. 손해볼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 구독자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데가 네. 저평가 지역을 추천하는 그런 방송인 것 같은데 네. 저 오늘 평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일자리도 알려주시고 네. 여러 저평가 지수도 보여주셨는데 네. 다음 지역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다음 지역도 알려드려야죠. 눈에 띄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다음 편에는 저희가 네. 그쪽을 또다시 다양한 팩트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